윤 대표님,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예. 이낙연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끝까지 네. 경합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 전국을 돌면서 자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앞으로 단일팀에 합의를 하나요? 어떻게 예, 하나요? 뭐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뭐 상임 고문을 맡긴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거고, 그렇죠. 오찬을 계기로 해서 뭐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장 이걸 맡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 직접 위원장도 맡으니까 좀 더 진일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지난 경선에서 이재명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역으로 좀 네거티브로 좀 많이 당했고 또 김두관이라든지 그 누구죠? 또 한 명 기권한 사람 정세균. 정세균 기권한 표를 그냥 무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것만 인정받아도 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건데 그 서운한 마음을 그 극복하고 오늘 오찬을 같이 했다는 게 좀 앞으로 그 민주당 그 단일화에 좀 원팀 구성. 원팀 구성에 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 오영훈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고 또 배석한 사람이 윤영찬. 옛날에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이재명 사람들이 아주 세게 비판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배석하니까 오영훈이라는 사람이 제주 지사 출마를 또 기다린다고 그래요. 아, 이런 점에서 서로 좀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낙연 전 네. 대표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전국을 네. 돌면서 입만 벌리고 돌아다닌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뭐 이재명이가 네. 낙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나 내린 그렇죠.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측면이 들고 네. 그동안 오랫동안 물밑에서 이낙연 측과 이재명 측 간에 이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 뭔가 절충을 잘했다고 타협점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집권했을 경우 네. 뭐 내각의 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죠. 총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뭐 호남에 대한 뭐 지분이라든지 예. 뭐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나 유승민도 이낙연 뭐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이가 지금 선대위 참여해서 하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기어도 지분을 받고 패배하면은 요 다음 대선에서는 그래도 또 유력 주자로 이낙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회에서 나는 당을 위해서 봉사했다. 근데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지금 당 뒤통수에서 후보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요 다음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홍준표나 유승민도 이런 거 보고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호남 방문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동행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측의 희망이었는데 안 했잖아요. 네. 오찬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의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 표밭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과거에 뭐 노무현 그 이전에 DJ는 말할 것도 네. 없고 문재인만 하더라도 거기서 압도적인 네.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뭐 한 60% 안팎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 현재로서는 20%를 초과하는 네.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이 표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아니 있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의 그 영향력에 물론 한계는 있지만은 예, 그래도 원팀 구성하는 데는 우리는 이렇게 내부에서 경쟁자들끼리 한 팀이 됐다. 추미애, 박용진, 뭐 김두관이니 정세균이니 다 같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호남도 같이 손잡고 그렇죠. 다니면은 호남 민심도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또 좀 이낙연이가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손잡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서로 네 분 싸우는 싸우는 겁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서로 양보를 하더라도 손잡는 거
과거에 DJP라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하지만은 김대중은 DJP 손을 잡았고 이회창 경쟁자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당락이 저는 갈려진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러고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국민의힘도 저 빨리 좀 따라서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그런 선거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은 이미 밖에 있었던 이해찬, 유시민, 박영선까지도 지금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유시민이는 정치평론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면에. 이해찬도 마찬가지. 박영수도 그동안 얼굴을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전체 진보 세력들을 다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성과를 거둔 것만 또 사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대선전에서 집안 싸움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고 어쨌든 대선 승리라는 걸 하나를 목표로 다 뭉치는 이 민주당 세력.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일부는 조금 비토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폭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싸움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가 참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자기네들이 실정, 문재인이 엉터리처럼 국정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똘똘 뭉치잖아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아직도 40%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 안팎은 이재명한테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똘똘 뭉치면. 당연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머지 60%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자칫 중도층이 이반이 되거나 또 보수의 균열 이게 생기면은 선거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조금 줄어서도 50원에 60 그렇죠. 아닙니까? 또 당 지지 면에서도 그것에 대한 같은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35% 안팎에 그렇죠.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은 이 정권 교체의 그런 열망 한 20%를 뺏긴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벽에다가 분열은 파멸이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분열은 파멸이다. 손 잡아야 됩니다.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3% 안팎으로 아주 저조하지만 그래도 저는 손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그 뒤에 거기에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걸 붙여놓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갈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지지율에 있어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최근에는 이재명이 바짝 추격했고 상당수 지지에서는 저쪽으로 이야기하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추세 자체가. 그렇죠. 카멜레온 수법이 통한 거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 성인이 있네. 하다못해 세금 양도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하고는 다르네. 지금 보유세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시지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세금도 그것 때문에 내야지만 그게 60 몇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기초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 그렇죠. 장애연금, 우리 보험료 이런 까지 다 미친데 그것도 좀 유의하라. 이게 뻔하게 조사 못 하고 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좀 있으면 이재명 또 하나 할 게 있다고 보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주자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주죠. 또 주자고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 여기도 당연히 주고 전 국민도 같이 주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도 어젠가에 또 뭐 탈원전은 네. 뭐 폐기는 아니지만 감원전, 이렇게 또 네. 말장난을 쳤던데 어쨌든 너는 원전 발전소에 무슨 감나무 심은 줄 알았어요? 감원. 시간을 3, 4억이 네. 그 공사 재개를 하겠다고만 네. 해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렇죠.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네. 파괴 상태 정도를 넘어서 괴멸 상태에 네. 가 있는데 그게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경남 지역에 창원이라든가 그런 그 원전 관련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빈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뭘 공약을 한다만 하다가 선거 끝나게 생겼어요. 뭘 네. 내놓는 게 없어요. 네. 내놓는 게. 그러니까 메모드 선대위가 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굼뜨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점이 좀 약점이 아닌가 하는데 빨리 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좀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쪽은 거의 카멜레온, 거의 여우처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곰처럼 미련 곰퉁이가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악한 곰이 되고 동작 빠른 곰이 돼야죠. 네. 거기다가 벌써 이낙연이 일단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 이렇게 예. 봐야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지금 호남에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해서 또 전북, 전남을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호남에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10.1%로 겨우 네. 얻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더 한 자릿수였고, 그래서 호남에서 한 20% 정도를 얻어줘야 그렇죠. 이게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야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합리적 진보로의 그런 외연 확장이 가능한데, 이낙연까지 거기에 합세해 가지고 호남을 쓸고 다닌다 할 경우 호남 민심이 정말 또 요동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호남에서도 상당히 식자층은 이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다. 이재명은 너무 말 바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윤석열이가 좀 낫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여론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참 선거일이 이제 코앞에 어떻게 보면 닥쳤습니다.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네. 한 70일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지지율도 출렁일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잠복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으로 골몰하고 있고 이재명 측은 똘똘 뭉치는 네.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뭐 분골 쇄신해서 예. 다시 손잡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각자 자기의 개성을 좀 죽이고 전체 원팀을 위해서 이준석 당 대표 같은 사람부터 좀 자중자애해야 된다. 이래야지 한 팀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